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5월 15일 아침부터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바이낸스의 데이터는 강세 돌파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강세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날짜로 이번 뉴스 나왔어요. XRP 이번 상승세로 새로운 고점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반짝하고 움직였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죠. 또 한번 3,500원을 위태위태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움직임을 가져올까? 자, 뉴스에서는 XRP 니플 코인 이번 상승장은 제대로 된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을 돌파하면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현실은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서 또 한 번의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을까?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십니다. XRP 니플 코인 이번에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틀 전이죠. 미국의 CPI 지수 발표했을 때 어땠습니까? 발표하기 전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3,500원도 이탈했다가 결국은 또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죠. 미국의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오늘 날짜로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한 번의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비단 리플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코인들 모두가 다 동일한 하방 압박을 현재 시간 받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뭡니까? 오늘 날짜로 PPI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지수, 또 한 번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 가장 중요한 연설이 있는 시장에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표가 될지도 모르는데 시장이 그냥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냥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플 또한 마이너스 0.7%, 비트코인 또한 마이너스 0.58%,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이더리움 또한 마이너스 1.12, 1.17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현재 시장은 굉장한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그 부분 때문에 반등력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에서 그냥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냥 급등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먼저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니플 코인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완벽한 바닥을 딛고 횡보 라인을 길게 갖고 왔으니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라고 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5,000원대부터 여기 2,500원대까지 떨어졌고 다시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장이지만,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먼저 가져가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굉장한 불안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확실한 방향성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1차 타결했지만 90일 유예입니다. 완벽하게 타결한 게 아니라 90일은 유예할 테니까 이때까지 한번 고민해봐라. 그런 시간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 관세 정책이 많이 유연해졌다. 이제는 관세로 인해서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5,000원대부터 2,500원대까지 떨어졌고 다시 요만큼 올라온 겁니다.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고래가 매집 라인을 구축해 왔다. 이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도 속보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 거지만 현재 시점은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니플을 사 모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그에 맞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최근에 가장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ETF 시장.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XRP ETF가 나온다. 당연히 기업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눈독 들릴만 합니다. 왜? 그만큼 상승에 대한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전자산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죠. 왜? 달러와 연동되는 거예요. 미국이 발행하고 있는 이 달러와 연동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꼭 같이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업과 기관들이 당연히 리플 코인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져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횡보한다. 이러한 이유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매도로 유도하고 있다. 매도가 되면 이 매도 물량을 누가 가져갑니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는 관점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리플 코인을 왜 투자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얼만큼의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과 함께 확실한 수익과를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죠.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이 XRP 리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함께 투자하면 얼만큼의 수익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날짜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언제입니까? 5월 15일 오늘 밤 9시 30분부터 지표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전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시간과 똑같죠. 자, 소매 판매는 미국 연준이라는 곳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곳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생산자 물가는 다음 CPI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경기 상황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도구가 되죠. 소매가 잘 된다.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경기 상황은 좋다. 근데 금리 인하 부분까지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고 있고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기 상황까지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혹시라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금융시장이에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이 말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리플이라 하더라도 리플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린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 정책주는 뭐가 있는가 이런 고민하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들이 남아져 있다. 그렇다는 건 시장에 흔들림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때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어떠한 부분의 움직임이 있었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니플 XRP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호재는 뭐가 있습니까? ETF에 대한 기대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미국 기관들이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당연히 정말 수많은 금융시장과 이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XRP이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갔을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소액 투자는 누굴 말합니까? 개인을 이야기하고, 기관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어때요? 고래들은 왜 개인들의 물량을 유독 털려고 할까? 고래랑 고래가 맞닿으면 정말 출혈이 크죠. 엄청난 자금도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고래가 고래들의 물량을 뺏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시장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원하는 고래들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려고 한다.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 뉴스 한번 보여드리면, 예전에 이러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 매도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12월 20일 날 나왔어요. 12월 20일 아마 차트 한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장 마감 때는 3,500원까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12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 1조를 팔았다. 누가? 고래가. 고래가 매도했으니까 개인들 우리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가 1조를 팔았다라는 건 절대로 그냥 시장에 내놓고 판 게 아니라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긴 것이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블록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량 매매가 발생된 시점이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매도한 고래는 있지만 다시 매수한 고래가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가져가야 돼요. 이 말은 현재 단가, 그러니까 12월 20일 단가에도 1조를 매수할 만큼 매력적인 단가다 라고 생각한 고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블록딜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대량 매매가 발생되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말인즉슨 3,000원부터 3,500원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 얼마입니까? 3,500원을 넘어선 단가지만 여기 지난 3월 달에 박스권 라인을 이제서야 돌파한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이시죠? 이 3,000원부터 3,500원 사이에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고, 그 매집 물량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만큼 올라왔다고 이제 상승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 설명해드리면서 어떤 부분도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고래가 어떻게 매집했느냐.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죠. 3월 20일부터 그리고 5월 10일 지난주 토요일날 나왔던 내용이에요. 한번 순서대로 보시면 지난 3월 20일에는 니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두 달 만이라고 하니까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보유량이 6.5%가 증가됐다.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20일까지 계속 매집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5월 10일 날 나온 거 보시면 한 달 만에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그러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6.5%의 보유 비중이 늘어났고 한 달 만에 8.8억 개를 매집했고, 이러한 고래들은 가격이 1월 달부터 4월달, 5월달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떨어졌어요. 오히려 떨어졌고 굉장한 기간의 횡보 라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래가 매집했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매집한 겁니까? 저점마다 횡보하고 저점마다 계속적으로 매집한 거예요. 일반적인 매수와 매집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매수는 그냥 올라가는 거,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린 다음에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고래가
매집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왜 빨리 안 올라가냐? 안 올라가니까 나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래들은 항상 저점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래들은 왜 이렇게 매집량을 늘려가면서 움직일까? 지금까지 차트를 보시면 위에 가격대만 보셨겠지만 아래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보세요. 5,000원까지 끌고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 다시 여기,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계단식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1월 달부터 5월까지 계속 매집했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에서 매집했을까? 저점에서. 계속적인 저점 라인만 이들은 공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공략을 한다는 것은 매집량을 매집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비중을 확실하게 낮추어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 라인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이럴 때마다 매수했는데 단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이들은 저점에 매수하는 게 먼저예요. 그만큼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었다는 거. 왜 비중을 늘리고 있을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그들의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이 재료는 ETF가 먼저 나올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뒷배경이 끌어져 올라갈 거예요. 배경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멘텀이 많다라고 하는데 내려가 매도하자. 고래가 매수했는데도 내려가 매도하자. 이런 생각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 매번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말씀을 전달해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보세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가전에만 치우친대요. 핸드폰 안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당연히 삼성전자의 새로운 소식이죠. 니플은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금융시장과 밀접한 연결관계가 있었다라고 했죠. 삼성전자랑 어떻게 니플이랑 비교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뼈대가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 재료가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상승의 재료가 수면 위로 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상승 재료는 그대로 남아있고 삼성전자가 아예 다른 사업을 넘어가 아예 자동차를 만든답니다. 이러면 새로운 소식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 거래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주식 종목의 레포트 자료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아시죠? 왜 그럴까요?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승에 대한 재료, 어디에서 체결되었다, 어디에서 계획을 한다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틀려지죠. 이 재료는 계약한 걸로 재료가 틀려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재료가 계약을 한 거예요. 니플은 어떻습니까? ETF가 나온다? 누가 들어왔을까? 어떤 운영사가 들어왔었고 어떤 운영사가 신청했을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블랙록이죠. 블랙록은 누굽니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이러한 아이들이 ETF를 신청한다? SEC는 당연히 승인해 줄 수밖에 없겠죠. 물론 SEC랑 XRP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SEC 수장이 바뀌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ETF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했죠.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적으로 달러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꼭 들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다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고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늦게 나오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횡보 라인을 길게 가져가면서 그냥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에서 그들은 비중을 계속 추가하면서 확실한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돌파 시점에서
그들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덜어낼 수도 있겠죠. 지금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 왜? 우리 개인들은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중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매매 대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천차만별로 틀려지게 만든다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좀 더 길어질까봐 제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매수와 매도의 대응,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씩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오늘처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날에 그 전에는 변동성이 나오는 시점이니까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할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